어제는 그 회사가 무엇이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의 이야기가 좀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원래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현대에 와서는 회사가 그 가족의 의미를 담은 곳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초심을 잃고 우리들 모두가 헤매는 중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다 좋다. 그럼 이제 와서 어쩌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내기 위한 직업, 직장, 회사,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일단 뒤로 합시다. 이미 초심이 흔들렸고 이 사회는 다 같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싶어질 테니까요.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비록 40, 60대 분들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60대 이상의 분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입니다. 즉 100세를 살아낼 전략이 필요하죠. 일단 기초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은 학교와 인터넷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벌써 몇 년 전 영국의 린다 그레튼 박사라는 분이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선 초고령 사회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나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 때문에 직업의 변화가 너무 잦아지고 있어서 우리들은 중간중간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보조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러나 린다 박사의 이론은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더 빨리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대한민국은 또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최첨단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방식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사,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부터 그런 조짐이 시작됐죠. 대학이 망해가고 있고 학교 수업은 오히려 학원 강사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원 강사도 필요 없어질 거예요. AI 시대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은 AI가 다 가르쳐 줄 거라서 지식을 가지고 팔아먹는 일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변호사, 판사 같은 법조인들도 더 이상 크게 필요 없어질 거예요. 요즘에는 의사들 지금 데모한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게 의사예요. 지금 저 상태로 뻗으면 오히려 AI와 로봇이 진료하는 시대를 더 앞당기기만 할 뿐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독과점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인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온라인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회사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이러한 형태의 회사 운영 방식 역시 조만간 사라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로 한 직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일단 우리는 이런 상태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성공 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인생의 레이스가 길어지니까 포맷 자체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전해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40대를 부록이라고 하고요. 50대를 지천명이라고 하는 표현들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 100세 시대라는 단어를 듣고 이 표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됐으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해도 곧 그 이치를 깨달아서 이해하게 되었고, 이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설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이 15 정도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느 정도 가름을 타야 할 것이고요.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현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마저 배우고 나면 나이 30 정도가 될 거예요. 이쯤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확고하게 뜻이 서야겠죠. 그리고 나이 40이 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 내공을 쌓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다가 50을 맞이하면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내 인생을 살 때가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50 이후부터 내 인생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학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직장 역시 사회 학교라는 말이고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사회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재미난 것은 직장이라는 학교는 일을 한다고 나에게 용돈까지 줍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어떠세요? 저희가 제안하는 100세 인생 포맷이.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100세 인생을 설계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회학교라고 부르는 직장에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야만 실패하지 않는 100세 인생 포맷을 설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회사에서 필요한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회사가 과연 내가 의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인지 면접을 봐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사는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앞장을 서면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같이 동참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이 면접이 돼야만 합니다. 지금 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부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로만 우글우글합니다. 저는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게 가장 신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가 과도기라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찾지 못한 탓에 헤매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조상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한과 얼의 노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기업을 건설하고 종교단체를 건설해서 이만큼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무너져 내릴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 과도기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2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로 좀 더 가다 보면 하나 둘씩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은 창업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겁니다. 이념을 잃어버린 집단은 결국 망하니까요. 현재 사회에 유용하지 않은 집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회사를 선택할 때 어느 곳이 어떤 생각으로 모인 집단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걸고 합작할 건데 말이죠. 따라서 회사 면접을 보러 가서 회사에서 묻는 것에 어떻게 대답할 건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면접관들에게 물을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할 겁니다. 만약 내가 회사의 입장이라면 그런 것을 묻는 사람에게 눈길이 더 가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우리들이 50이 되는 지천명까지 이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굳이 처음부터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곳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건 상황마다 또 각자 자기의 관심 분야마다 다 달라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5만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할 겁니다. 제가 혹시 그 얘기를 했던가요?
인생의 목적은 오직 빚을 갚는 일과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있다는 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적인 진화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저절로 알아지지 않을까요? 이거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우려나? 좀 엉뚱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요즘 당구가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 그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당구가 그냥 하나의 오락이었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밥벌이로 먹고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당구장을 차리는 정도가 끝이었겠죠. 그러나 그 시절에도 이 당구를 도박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뒤에 있고 말이죠. 지금은 프로당구가 만들어져서 선수 생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당구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그 뒤에 스폰서가 없으면 프로당구는 불가능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해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겠죠. 당구 게임에 승패를 걸고 뒤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선수에게 돈을 대주면서 경기를 매칭시키던 방식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전을 하는 스포츠로 승격을 시키고 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쩌면 뒤에서는 여전히 승부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는 매니징 사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건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래요. 당구는 그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당구를 좋아해서 열심히 당구를 치는 일만으로는 이 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당구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연계되어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겠죠. 유명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클럽을 만들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코스일 겁니다. 그러나 이 당구라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키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가령 보통 일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또 경기 중에 심리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멘탈 관리법 같은 것들이 잘 개발이 된다면 이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또 달라지겠죠. 이 서양에선 상류사회에서나 하던 고급 오락인 당구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는 운상으로 전락해버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깔끔하고 고급진 오락으로 업을 시키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가치 있는 말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과연 당구인으로서 인생이 끝일까요?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만이 답이 될까요? 아니면 당구장 알바를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구장에서 죽치고 앉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온종일 자세 연습하고 샷 연습하는 것부터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인생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당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냐 하는 고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예시가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생각이 나는 대로 설명을 해보긴 했습니다. 100세 인생에 대한 포맷은 기존의 60갑자 인생 포맷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